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호남 고속철도가 다음 달에 개통됩니다. 바야흐로 KTX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익산까지 1시간 14분, 정읍까지는 1시간 26분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교통과 관광,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대도시로의 쏠림 현상을 이루는 것이죠. 이 같은 우려를 극복하고 이 지역 발전에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광수 의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고재찬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남국문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석대학교 호텔항공관광학과 황태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 짤막하게 요약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다음 달 2일 개통한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같은 교통수단의 등장은 우리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KTX는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동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교통사고의 감소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기가 훨씬 편리해져서 관광객의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여서 KTX 시대를 맞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와 쇼핑, 관광 분야에서 고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실제 KTX가 먼저 개통된 영남 지역에서도 빨대 효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KTX 시대의 개막은 지역 발전의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위기는 최소화하면서 기회를 최대화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4월 2일 다음 달 2일 개통된다고 합니다. 벌써 이 예매가 시작됐다고 하지요. 이 호남 고속철도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호남 고속철도 개통 그리고 KTX 시대가 우리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먼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들었고 얘기를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장께 들어볼까? 예. 지역 발전과 KTX 어떤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KTX 개통 이전에 예. 서대전역 경유 문제로 저희 도의회에서 사실은 청와대 앞에 상경 집회도 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하는 질고구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 기본 계획대로 서대전을 경유하지 않고 이렇게 노선을 확정됐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KTX 개통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KTX가 개통되면서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 차원에서 예민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빨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제목 정도만 열거해서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요. 예. 우선 큰 문제점은 KTX 개통과 관련해서 원래 생각했던 시간보다도 좀 시간 단축이 원래 이제 익산까지 66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66분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또 실제로 이제 뭐라고 그러나 이게
시범 예, 운행하는 예. 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면 실제 66분이 아니더라고요. 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거의 20여 분 늦게 도착하는 그런 예.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예. 실제 우리가 예측했던 시간상의 문제가 있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요금의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좀 제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찬 국장님은 이 KTX 시대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KTX가 개통이 되면은 수도권과의 반나절 생활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왕래가 잦아지고 또 관광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또한 투자 유치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북의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자 유치와 그리고 관광 활성화 두 가지를 꼽아주셨네요. 네. 예. 남궁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KTX를 생각하면서 100년 전에 익산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100년 전에 익산역은 초라한 역과 그리고 그때 당시 속도가 한 5, 60km 기차가 됐었는데 현재 이제 100년 후 지난 현 시점에서 KTX가 300km의 시대. 그러니까 5배에서 6배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00년 후에 또 익산은 어떨 것인가, 또 전라북도는 어떨 것인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0년 전에 전라북도가 기차가 들어와서 또 익산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것을 100년 후 5, 6배 증가하는 것과 같이 100년 후에 또 우리 전라북도가 KTX를 통해서 더 10배 이상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어떻게 전략을 꿀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역 발전의 하나의 뭐 그 전기라고 할까요? 전기가 되고 될수 있다는 게 무기가 될 수 보시는 거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태규 교수님. 네,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KTX 그런 대형 고속 그 인프라가 개통이 되는 것은 도시로 하여금 간단합니다. 흡수당할 것인가, 흡수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이라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각의 도시들이 단순한 뭐 관광 자원, 단순한 무슨 교통 이런 뿐만 아니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쇠퇴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황태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마 오늘 좀 조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고재찬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KTX 기본 현황을 좀 여쭙죠. 이게 이제 아마 그 요금이라든지 또 시간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좀 그 네. 개요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도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산에서 출발을 해서 광명을 거쳐 천안을 거쳐 그동안에는 서대전까지 경유해서 이제 익산이나 정부 왔었는데 앞으로는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 바로 공주, 익산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 노선이 되기 때문에 예. 거리가 그동안에 243km였던 것이 천천히 좀 하시면 차트를 좀 잡을 때까지요. 예. 예. 설명해 주시죠. 예. 243km였던 것이 211km로 32km가 감되고 예. 시간도 과거 노선보다 32km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소요 시간이 용산에서 익산까지 115분이었던 것이 74분으로 41분이 감됩니다. 예. 그동안의 예상은 66분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예. 지금 정차역 경유 등으로 해서 8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 시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다음 요금은 그동안에 36,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익산까지 32,000원, 전주까지는 34,400원으로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운행 횟수는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44회, 그리고 주말에는 48회로 그렇게 해서 평균 27분 간격이 되겠습니다. 예, 전주는 또 전라선은 20회가 주중이나 주말 똑같이 다니는데 여기는 약 97분 정도 간격이 되겠습니다. 요금 말씀하셨는데 요금은 지금 요율이 있습니다. 고속 선로는 킬로미터당 163원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로인 구선로는 103원 정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에서 동대구까지 293km인데 그 중에서 고속선이 223km, 일반선으로 오는 것이 70km입니다. 그래서 42,500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광주 송정까지는 용산에서 304km인데 그 중에서 고속선이 279km, 일반선이 25km를 달려가지고 요금은 더 비싼 46,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고속선으로 얼마나 더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부선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네. 1km당 얼마나 요금이 되는 겁니까? 요금은 같습니다. 아, 1km 고속선으로 같습니까? 갈 때는 같지만 예. 이제 장거리 요금이 조금 할증이 있고 예. 또 일반선으로 얼마나 가느냐 예. 고속선 전용선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선과 일반선을 다 합쳐놓고 보면 결국 네. 평균 요금은 호남선이 조금 더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요금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가요, 김광 소장님?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이번 호남 KTX가 좀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 고재찬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KTX 노선의 요금하고 일반 선로의 요금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원래 천안 분기점으로 우리가 와야 되는데 2005년 오송 분기점을 선택할 당시 약 19km 정도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분기점을 오송으로 옮기면서 사실은 호남 KTX가 19km 정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늘어나는 부분들은 늘어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호남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이중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요금 19km 늘어난 19km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용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예. 공식 입장이었는데 예. 이번에 사실은 슬그머니 그 요금 다 그대로 환산해서 넣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앞으로 좀 제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빠른 그 노선을 채택했더라면 그만큼 요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아마 이 문제는 사실 고속도로가 예. 천안하고 논산하고 천안 민자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예. 원래 이제 서울에서 호남이 먼저 개발되고 호남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가장 빠른 길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 고속도로가 대전을 통해서 나면서 민자 고속도로가 논산에서 천안이 뚫리게 되고 예. 우리 호남민들은 서울을 가면서 항상 민자 고속도로의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예. 상황이 예. 지금 이 KTX 서울로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시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을 하셨고, 이게 그 운행 횟수에 관해서도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그 서대전을 경유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예. 상당히 많이 그 좀 운행 횟수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별로 거의 같아진 것으로 꼴이 돼서요. 원래는 이제 20편을 예, 증편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되어 예. 있었는데 이번 이제 운행 계획에서는 6편 증편으로 줄였어요. 예, 예. 호남선이 4편, 예. 그다음에 전라선이 2편. 그런데 이제 요 문제는 앞으로 내년 6월에 이제 수서발 KTX가 또 개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용산발이고요. 수서발 KTX가 개통이 되면서 새로운 노선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코레일이 수익을 창출해야 될 회사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고속선로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선로 증설은 할 수밖에 없는 예. 증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현재는 지금 경부선 KTX에 비해 호남선 KTX의 좌석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KTX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승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증편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서발 KTX까지 합쳐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 운행 횟수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KTX를 이용하는 이제 그 이용객들이 이제 많아져야 된다는 그런 그 가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KTX가 개통된 후에 이용객이 이제 늘어날 것인가 어떨 것인가에 관해서는 전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황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KTX 개통 후의 이용률에 대해서요?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이제 예.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예.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떻든 속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긴 늘어날 건데 이제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문제죠.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문제도
과연 우리가 뭐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꼭 볼거리가 있느냐. 그런데 아까도 제가 그 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도 1시간대 정도였죠. 1시간 50분 걸렸으니까. 지금도 1시간대 거리인데, 그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걸리던 거리가 예. 1시간대로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속도를 체감하는 게 전라남도가 훨씬 더 크고요. 예. 특히 이제 그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객들을 이제 관광객들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뭐 45% 정도를 음식을 먹는 데 돈을 씁니다. 그리고 한 70% 정도가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음식 관광이 목적이라고 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전주하고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있고 더 그 해양과 관련된 음식 자원이 훨씬 많은 곳이 전라남도여서 예.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음식 관광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수요가 늘 것이고 예. 그러다 보면 상당한 경쟁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예. 특히 이 KTX가 가져오는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그 대중교통화입니다. 지금까지 자가용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가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가 안에서 개편되지 않으면 예. KTX 효과는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1시간 더 빨리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해서 그 다음 도착지까지 가는데 만약에 전주역에서 내려서 한옥마을을 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덜 걸리지 않고 비슷하게 걸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체감 속도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 내 속도를 개선하지 않는 도시들은 쇠락할 수밖에. 그거 이제 일본의 사례만 보더라도 도시간 속도가 줄어드는데 도심 내 속도를 조정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도시들은 대개 예. 이제 쇠퇴하는 측면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광주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광역화된다는 거죠. 이제 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단순히 한 지역만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중앙에서 뭐 전주를 출장을 오는데 1박 2일 전주로 왔다면 이제는 1박 2일 광주까지 포괄해서 가기 때문에 광역화된다는 거죠.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그런 경우에 중심이 되는 숙박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단순하게 뭐 수도권에 빨릴 것이냐 안 빨릴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했는데 주변 도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격차가 훨씬 더 그 도시한테 중요한, 특히 전라북도의 중요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를 많이 제기해 주시고 오늘 다 그 이야기해야 될 그 거리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고재지 장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 자료된 것 보니까 2020년까지 한 60에서 한 100만 정도 네. 그 이용객이 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긴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도 같이 이용객이 그 정도는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경부선 KTX 개통 경우에 10년간 배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배로요. 네, 예. 전북 그 경우도 앞으로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사례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예. 황 교수님 잘 제기하셨는데 이 익산 KTX 그러니까 역세권 익산이나 전주나 정읍이나 KTX 정차역하고 우리 전라북도 내의 여타의 도시하고 어떻게 환승 체계를 잘 만들어 줄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KTX 이용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전주 완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입주기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 혁신도시 내하고 익산이나 전주의 환승역하고 어떻게 환승 체계를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 또 우리 전라북도 서부권 쪽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KTX 서대전 경우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예. 의외로 동부 산악권 쪽은 찬성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주나 이런 쪽은 대전을 거치는 게 좋아요. 서대전을 거치는 게. 무주에서 대전 아주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편의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 환승 체계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고 또 황 교수님 말씀하신 중에서 익산은 우리로서는 이제 기점이죠. 출발점이고 기점이고 그러는데
KTX 호남선의 기점은 광주고 목포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라선은 여수, 순천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산역이 기점이지만 일반적인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익산은 들르는 역에 불과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승책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고 갖출 것인가에 따라서 KTX 이용객 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땅공 교수님, 그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익산에 특별히 있어서 특히 익산 분들 관심이 좀 높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교통이 전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제 그 차량의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수요 기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루에 우리 경부선 같은 경우는 한 11만 5천 명이 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좌석 그 이용률이 한 97% 정도가 돼요. 예. 그런데 이제 호남선은 하루에 한 12,000명 정도, 좌석 이용률도 70%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예. 상태에서 여기 뭐 수지 타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금 정도의 그 배치 간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KTX가 됐을 때 추정을 해보면 현재는 우리가 기차를 볼 때 그 KTX가 한 34% 이용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새마을호가 그다음 좀 있고 무궁화호를 가장 많이 한 50% 이상 이용을 해요. 전라북도에서. 예. 그런 것은 이제 그러니까 경부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KTX 고속철도의 이용 패턴하고 호남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패턴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를 증진하려면 첫째는 이제 이 익산이라든가 전라북도 전체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데 저는 이제 이 도로 구조랑도 보면 도로에 어느 정도 좀 한계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그 도로와 더불어서 이게 기차, 그러니까 철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접근성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에서 익산까지 오는데 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거든요, 기차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용자들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또 하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드느냐. 시간 가치로 보는데 시간 가치니까 전주에서 올라오면 전주에서 와서 접근해서 또 대기하는 이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 차라리 버스로 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고속버스라든가 다른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이쪽으로 KTX로 전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비용적인 측면하고 시간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상당히 지금 수요 증진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환승책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가치는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서 다시 대기하는 시간들. 이렇게 하면 전체 우리가 이제 총 여행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여행 시간이 딱 66분이 아니라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그 66분, 또 70분만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간을 다 생각하거든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가치, 또 금전적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성, 그다음에 환승 시스템 두 가지를 꼭 정비하고 단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환승체계 개선에 관해서 고지찬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익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혁신도시에서 익산역을 가는 노선을 금년에 4회를 먼저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시외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혁신도시에서 익산역을 거쳐서 군산까지 가는 노선을 4회를 신설을 했는데 이번에 개통에 맞추어서 그걸 10회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서 익산역을 들러서 익산터미널로 가는 노선도 현재는 17회가 다니고 있는데 이걸 45회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김제나 부안에서도 익산역을 거쳐서 터미널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외버스 이용객들이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선을 조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익산역을 21회 들렸는데 앞으로는 총 124회를 들리는 것으로 해서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외에도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
별도로 15대의 예비차를 두어서 수요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접근성을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한 가지 지금 익산역이 시내를 통해서 역 앞으로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서부 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거의 공사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자가용을 몰고 갈 때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가용을 몰거나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갈 때 군산으로 가는 산업도로를 타고 가다가 예. 원대 가는 길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중간에 익산역 들어가는 길이 이번에 개통이 됩니다. 예. 되면은 지금 공사 중인데 그쪽으로 가면은 익산 역사가 선상 역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부역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진입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동부 쪽에도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서부 쪽에 385면의 주차면이 확보가 되어서 예. 그곳에 주차를 하고 예.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예. 바로 익산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한 교통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입니까? 무료 네, 주차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유료인데 예. 30분 미만은 무료로 운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30분당 1,000원씩 받습니다. 하루에 10,000원인데 예.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그 개통 대비 회의를 가가지고 제가 이것이 너무 비싸다. 예. 좀 내려주든지 좀 당분간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그게 좀 이제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이라도 좀 요금을 할인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건의를 드렸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가장 저는 익산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보면은 그 앞에 서쪽에도 이제 만들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익산역 이용자들한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외국에 있으면 주차는 유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주차는 무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32% 정도가 무료해야 된다. 예. 그럼 만약에 얼마면 괜찮겠느냐 하루에 그랬더니 한 23% 정도가 많으면 3,000원, 예. 4,000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익산역이 이제 주차장도 좀 부족하지만 그 요금 문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KTX를 이용하는 KTX 요금만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부터 가는 모든 비용을 생각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접근하는 뭐 가솔린 비용은 따로 하더라도 주차비가 뭐 10,000원 든다. 10,000원에다가 3만 원, 4만 5만 원 이렇게 되니까 왕복은 거의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금전적 가치를 높게 느끼니까 예. 포기하고 승용차로 가자. 그렇지 예. 않으면 뭐 무궁화호로 가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익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를 정말 잘 그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정책하면서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수요가 직진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전주에 있는 이용객이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네. 익산역까지 가서 네. 그곳에 주차를 하고 네. KTX를 뭐 오전에 이용한 후에 저녁에 내려와서 다시 차를 찾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주차요금도 상당히 물어야 되고 또 직접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기름값도 들여야 기름값도 되고 하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KTX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통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탈 총 여행 비용, 예. 총 여행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걸 비교하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의사 결정할 때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런 척도들이 있거든. 예. 반드시 KTX 그 구간의 그 비용만이 아니라 예. 전체적인 여행 비용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환승 시스템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고 특히 익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요금이 하루에 10,000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10,000원이 플러스가 되니까 예. 거기에 금전적 가치가 높아지니까 예.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 좀 그 수요가 더 감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 해서 교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요금 받고 지금 이 정도의 KTX 요금 하면은 좀 손님들이 몰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나 그냥 고속버스 타고 가겠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뭐 좀 전문적인 그런 모형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 사실 주차요금이 굉장히 그 센 겁니다. 이식산역 10,000원이. 예. 그래서 예. 국장님 말씀대로도 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 이거 그냥 무료해야지. 예. 얘가 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쪽으로 이 비용을 드리고 주차 비용 10,000원까지 드리고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에 주차 문제도 심각히 이제 불법 주차가 많아지니까 지금 예, 예. 그러겠지만 그 어느 정도 적정선에
한 3천 원이나 뭐 하루에 4천 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하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면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철도 이용 고객은 30% 할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예. 어쨌든 주차면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면 가지고는 아마 턱없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주차면을 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차 요금 문제,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익산역을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접근하기 쉽게 도로 구조나 선형을 만들어내는가, 또 환승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문제가 결국 KTX의 이용객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황태규 교수님께서 이제 도심 내의 속도 개선이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고재창 국장님께서 뭐 환승 시스템도 조금 더 그 개선을 하고 이런 방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로 뭐 그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쪽이신지요? 이제 그 사실 이제 전라북도의 대중교통 체계의 뭐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라는 걸 다 공감하고 있으면서 이제 획기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 KTX 제가 보기에는 호남선 개통을 기회로 해서 정말로 뭐 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전라북도 내의 뭐 연계 구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도시 이제 전주시의 시내버스 뭐 지간선제 뭐 논의만 지금 뭐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은 불편을 많은 관광객들이 호소하더라도 아직까지 전혀 이렇게 개선된 내용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중교통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예, 예.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지금 현격하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양적으로라는 시스템을 개선을 하면 예. 시스템 개선하면 양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죠. 예. 지금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각 개별 회사가 자기 이권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이제 KTX도 다시 호남선이 개통이 됐으니까 KTX 중심으로 그림도 그리고 또 각각의 도시 내에 또 교통 그런 뭐 지간선제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니면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버스 파업이나 할 때 잠깐 이렇게 주목을 받고 말아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예. 의지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특히 이제 이 KTX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대중교통화하고 또 하나는 광역화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도시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교통이 대중교통화 된다는 거죠. KTX라는 거 그게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 광역화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교통 개선 혁신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고재창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간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나왔던 것인데요.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서 좀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획기적인 시스템 획기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풀어오지 못한 숙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용객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간선제는 뭐냐면은 버스를 타고 와서 다시 환승을 해가지고 다른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이 이제 주안점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일반 시민들은 또 불편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KTX 개통이 그 전라북도 같은 이 지역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태규 교수님께서는 이게 흡수할 거냐 아니면 흡수 당할 거냐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KTX가 개통됨으로써 예를 들면 쇼핑이라든지 의료, 관광 이런 분야에서 오히려 수도권이라든지 광주, 대전권으로 이 전라북도의 자본과 물적 자본들이 오히려 더 뺏기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이거 빨대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김광수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른 도시도 일정하게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은 경부선 KTX가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구에서 초창기에 일정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연구원이나 뭐 전북발전연구원이나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아까 그 고재찬 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KTX의 이용객의 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친지나 뭐 친구 방문, 이 방문 목적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한 40%를 조금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차, 뭐 직장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학술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이 한 25% 정도 나오고 30%. 그다음에 이제 관광 부분들이 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것은 관광 쪽이 좀 많은 쪽은 한 20% 정도 관광이 있고 적은 쪽은 한 뭐 10% 미만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빨대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의료나 뭐 쇼핑이나 서울에 병원을 간다든지 서울에 쇼핑을 한다든지 또는 뭐 서울로 이제 개인 가해나 뭐 학원 수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용객 그 수를 보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KTX가 개통이 되면서 소위 빨대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어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경부선 KTX 개통 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뭐 상권이 활성화되고 집가가 상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준비 정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역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말하자면 간이역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흘러가는 인구. 그러면 올해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나 대전,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빨대 효과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게 생각하시는 편으로 이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일단. 이제 경부선 KTX의 사례를 보면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지만 제가 전제를 아까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런 거죠. 예. 남궁문 큐비스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빨대 효과 문제. 실제 우리보다 이제 선진적으로 고속철도를 도입한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또 일본 거기에서 사실 이제 전제 조건이 좀 있었어요. 뭐 지금 보면 기점과 종점의 도시는 발전했다. 중간의 도시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의 도시들이 그러한 그 도시 경쟁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사실 가장 유사한 예로 대구를 들고 있어요. 대구도 일시적으로 지금 현상이 어떻냐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이 감소됐다가 다시 정체되면서 조금 상승하는 그 도시 대구 지역에 있는 그 신암 1, 2, 1동이라든가 3동이 이제 여기에 근처에 있거든요. 그런 데는 또 조금 인구가 증가된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준비를 어떨 것이냐. 그런데 이제 지금 피상적으로 빨대 효과가 좀 적을 것이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경부선의 이용객들과 호남선의 이용객들의 좀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제 뭐 친지 방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고 업무라든가 의료 뭐 이런 좀 적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과연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1시간 이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는 지금 우리가 이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익산역이 있으니까 익산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광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체 전라북도 광역으로 해서 함께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당일형도 있을 수가 있고 1박 2일형도 있을 수가 있고 2박 3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말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로 이렇게 함께 시스템도 그렇고 관광이라든가 모든 발전 전략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구 감소도 줄어들고 또 경쟁력도 해서 역으로 우리가 꼭 간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지 않냐 이세요. 예. 앞으로 향후에는 전국이 광역화가 될 거거든요. 예. 도시 확장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뭐 빨대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 도시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경쟁력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두 저는 분께서 그렇게 의견을 봅니다.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황태 교수님도 동의하신다면 도시 경쟁력 아까 말씀해 주시는데 또 어떤 점을 좀 그 경쟁력을 많이 높여야 되는 것이 핵심이 될까요? 이제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게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거고요. 예, 대중교통 체계 그게 개선. 핵심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뭐 도시 마케팅 관점에서 이제 뭐 방문객, 관광객 뭐 이런 관점에서 하려면 이제 다른 데하고 아까 이제 그 대구를 얘기를 하면서 기점과 종점이라는 문제도 있고 이제 대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컨벤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집적화가 안 돼 있어요. 집적화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대구의 그 수도권 쏠림 현상,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부산 쏠림 현상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복합 컴플렉스가 많은 이제 부산으로 또 사람들이 움직인 거죠.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의료나 쇼핑은 저쪽으로 가고 또 문화 활동이나 이런 건 또 대구 또 부산으로 움직여 가지고 특히 이제 또 뭐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 뭐 구조조정 이런 거 관련해서 다시 또 이제 수도권으로 가서 지금 대구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로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을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주에 비해서 없는 게 뭐냐? 예. 그 사실 컨벤션 시설이죠. 예. 아마 전국에서 광역단체에서 지금도 이 가설 건물에서 엑스포를 하는 곳은 전라북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논의됐던 내용이지만 가장 필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인 쇼핑과 컨벤션 이런 복합적인 시설 자체가 없다는 거.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제가 광주 지역의 신문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광주에서도 그걸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만약에 전라북도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컨벤션을 중심으로 한 컴플렉스가 생겼을 때 예. 광주는 큰일 난다. 뭐 이런 뭐 기고도 있고 그런 예.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설이고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벤션을 중심으로 한 복합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을 유지할 만한 컨벤션 행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벤션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관광지라는 건 이제 그 관광지에 계속 새로운 축제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컨벤션 센터에서 계속 사람들을 끌을 수 있는 전시회나 엑스포나 행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치하고 하느냐. 예.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주에서도 이 컨벤션 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데 이 KTX가 그 개통되면서 더욱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일으켜서 좀 사람들을 좀 끌어들여야 된다. 또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황태희 교수님 말씀하신 김에 관광 분야도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이게 전라북도가 사실은 그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관광 분야를 상당히 주요한 정책으로 이렇게 띄우고 있는데 KTX가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사 관광지하고의 관계죠. 예. 지금 이제 가장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전남 광주 지역의 음식 관광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가 획기적으로 속도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물론 뭐 타율적인 규제는 그렇지만 자율적인 규제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가격. 예를 들어서 전주 바가지 요금, 뭐 전라남도 저렴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구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닌다거나 그래서 예. 가격도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인 규제 방법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다 느끼고 있지만 그 서비스 아직도 서비스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관광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서비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이죠. 적어도 이렇게 뭐 농도, 뭐 삼락 농적 이렇게 하는데 식재료만큼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히 관리하는. 그래서 음식 관광을
제대로 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짧은 시간 머물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제 관광 광역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잠깐 머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주로 간다거나 이런 광역화. 그래서 호남권이 제가 보기에는 관광은 광역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전라선 이용자들을 보면은 훨씬 더 이제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34% 예. 정도 전라선에 있는 관광객들이라. 그러면 이 광역화될 그게 크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한 건 우리가 짧은 시간대 관광 상품도 필요하고요. 시간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면 실제로 이제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예.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 시간대면 예를 들어서 그 수도에 있다가도 근교로 한 1시간 정도 오면 또 저녁 먹으러 갔다 오자 할 수 있으니까 시간대별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야간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왜냐하면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머물 확률도 훨씬 낮아지고 또 우리 곳에 머물 확률도 또 낮아집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야간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볼만한 야간 관광 상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야간 경관 뭐 한 5개년 종합개발 이런 것도 세웁니다, 사실. 예. 그래서 차츰차츰 도시를 아름답게 밤에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깊이 있는 접근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관광과 KTX와 관련해서 좀 우려되는 점 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까지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관광 관련해서 더 좀 덧붙일 말씀이 좀 혹시 있으십니까? 이 KTX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상당히 그 관광 1억 명 관광객 1억 명 뭐 저기 유치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세우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고 예. 이쪽에서 적어도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관광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게 스쳐가는 곳이 돼버리면 뭐 한옥마을 잠깐 들렸다가 예. 뭐 목적지는 광주고 뭐 목적지는 뭐 다른 도시고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지역의 어떤 부가가치 부분들은 거의 예. 없거든요. 그래서 관광 부분들도 지금 송하진 지사가 뭐 토탈 관광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좀 중점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남궁문 교수님께서 이제 출발지와 그 도착지가 커지고 중간은 조금 그 미약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관광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라북도가 이렇게 경유지로만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걱정 그런 우려도 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의장님도 몇 번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용산에서 예. 저 광주 송정이나 광주 이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거쳐가는 지역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관광으로 막 하는데 정말 관광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예.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꾸 익산이면 익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 관광도 예. 정말 범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을 우리가 잘 서로들 엮어서 예. 뭐 스토리텔링을 하든지 뭘 해서 잘 엮어서 토탈 그런 관광 시스템을 해서 정말 우리가 저는 그래 자꾸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자꾸 빨대로 이렇게 예. 간다 하는데 우리가 역으로 끌어올 수는 없겠는가. 예. 끌어올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의 정말 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뭐 전라북도에 생각하는데 과연 논산이라든가 서천 이런 분들이 와서 탈 수 있다. 충분히. 예. 예. 그래서 그런 환승 시스템이나 접근 시스템들을 잘해서 우리가 수요도 증진시키면서 함께 좀 광역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토론을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마무리 말씀 한 30초씩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구장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전주 한옥마을은 이제 가보고 싶은 곳 8위로 이렇게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과 또 연계하는 관광 정책 그리고 또 마이스 산업이 이제 경부선의 경우에는 한 12대가 이렇게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간 KTX 개통되고 나서 전라북도도 이런 이제 산업에 많이 준비를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또 내년에 6월 말까지 수서발 KTX가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개통이 될 때 그동안의 교통 수요를 가지고 이제 증편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이제 증편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많이 또 KTX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번 KTX 개통을 대비해서 많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은 더 보충해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 교수님 30초 부탁드립니다. 이 KTX를 우리나라 처음 도입할 때 세계적인 지역 발전 교수, 런던 대학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속도는 계속 증가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300km가 아니라 500km짜리가 나오거든요, 리니어가. 그러면 그것이 광역화가 되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금을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전국이 광역화가 된다 했을 때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는 우리가 빨려 들은 것이 아니라 끌어오는 이런 어떤 전략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황태규 교수님. 예, 제가 익산 KTX를 생각하면서 익산, 그러면서 이제 익산 앞에 보면 구도심 옛날 그대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걸 뭘 하면 좋을까. 근데 어쨌든 한옥마을이 도시 재생에서 어쨌든 성공했듯이 개인적으로 익산역 앞에 있는 그 도심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과 관련된 테마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 복합시설 이렇게 해서 모든 이게 예를 들어서 호남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KTX가 뭐 교통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익산이라는 도시를 특히 이제 구도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활용되는 다양한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소장님. 예, KTX 개통으로 한 전국의 일일 생활권 시대는 한편으로는 기회고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하죠. 엊그저께 충북 도당에서 새누리당, 충북도당하고 충북도에서 새만금 신공항 반대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의회에서는 임시회 폐회하면서 충북도의 새만금 신공항 반대 입장을 철회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냈는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거의 지역 간의 무한 경쟁 시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역화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황태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익산은 준비가 좀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 익산 좀 준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함께 이제 익산시하고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환승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또 익산을 어떻게 말하자면 역세권으로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주안점이 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들어봤는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KTX 개통 분명히 지역 발전에 이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만 있는 건 아니고 기회의 크기만큼 우려의 크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게 오늘의 토론의 핵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